디깅 어게인 시즌 2 시작합니다. 저널리스트의 삐딱한 시선으로 파헤쳐보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더랜드와 바이센테니얼맨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더랜드와 바이센테니얼맨 둘 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자연스러운 고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한 걸음 나와서 영화 바깥에서 우리가 좀 깊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두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바이센테니얼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지상 1층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불완전성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대사도 나오고 개성이라는 단어도 되게 대사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다양성이라던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독특함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다른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앤드류라는 가사 로봇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공원에서도 나오고 네. 다 똑같이 생기는데 그 회사에서 앤드류만 좀 다르다고 해서 환불을 해서 걔를 고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획일화시키려는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그게 되게 특별함이 될 수 있다. 우리 각자만의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과 과학의 평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는 테크노필리아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보통은 좀 이런 AI 다루면은 이 고도로 발달한 AI들이 인간을 다 몰아내고 지구를 정복한다던가 이런 어떤 위기감 그래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어떤 테크노코비아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SF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영화 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주려는 시도가 돋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김태형 감독 인터뷰나 원더랜드에 관한 인터뷰 보면은 좀 따뜻한 SF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 기존의 어떤 테크노포비아적 SF보다는 조금 두 영화 다 테크노필리아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원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AI 서비스로 불러올 어떤 변화를 좀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바이센테니얼맨 같은 경우에는 유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 성애에 대한 질문 이게 나왔을 때는 1999년이었는데 지금에 또 오히려 더 깊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 의족, 의수나 그런 의학적 진보에 따른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자주 등장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간과 기계가 공생할 수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변형이 되거나 진화가 된 그런 다양한 모습의 인간 유형을 두고 우리는 어디까지를 인간의 범주를 규정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센테니얼맨은 피노키오랑 인어공주가 엄청 생각났어요. 피노키오가 계속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파란 요정을 찾잖아요. 그리고 인어공주도 그 두 다리를 얻겠다고 많은 걸 희생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이미 인간인 우리는 잘 안 와닿긴 하지만 어쨌든 피노키오 얘기나 인어공주 이야기 다 인간이 쓴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다른 생물들의 이야기. 이게 조금 이제 자의식이 그렇게 막상 보면은 별로 인간 안 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바이센테니얼맨의 앤드류가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생각하고 왜 꼭 판결을 받아야 하지? 왜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그거에 대해 저는 영화가 말미에 되게 멋진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유머로 퉁치잖아요. 로봇 시절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래. 인간들이 말하면 진짜 그런 거 같거든. 이런 식으로 앤드류가 대답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좀
아,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분투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좀 헷갈렸다가, 나중에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차별금지법을 대할 때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이제 동성혼 법제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결혼을 해야 돼? 사실혼 관계인 그냥 이성애자 커플들도 많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냥 너네끼리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늘 저는 예전에는 막 거창한 이유를 대가면서 아니 제도적 보호를 받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있으며 저쩌고 막 이렇게 늘 맞서 싸우고 싶어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머를 곁들여 말해도 되는 거구나 이게. 아 남들 하는 거 우리도 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였구나. 근데 또 그게 은근 먹히는구나. 몇몇에게는 설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 인간성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고독이 약간 여운을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에 SF 장르를 좋아한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인간성은 뭐라고 보시나요? 인간미와는 좀 구분되는. 저는 이 질문을 좋아해서 친구랑도 너무 아니. 철학적이다. 제가 제 페이버릿 질문이에요. 오, 오케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제시한 대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그것보다 좀 더 팬시한 걸 찾고 싶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 친구가 제기하는 거는 원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인간과 기계를 어떻게 구분하냐 예를 들어서 뭐 인간도 모든 자기의 장기를 기계화한 인간이 있고 뭐 로봇도 모든 자기의 장기를 인간의 장기로 교체를 했다. 그러면은 그럼 어디가 이제 인간이고 어디가 기계냐라고 하면 그 친구는 원산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산지설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반박할 게 없어. 비인간적인데 인간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비인간적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아 그래 원산지 따지면 좀 깔끔하게 설명이 되긴 하지. 그렇지만 그 설명은 좀 비인간적이라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보다 좀 낫고 인간 미가 있는 설명을 전 찾고 싶은데 그거를 이기는 설명을 제가 못 찾아서 오늘 이 시간에 두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좀 답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려운 질문이지. 그리고 계속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인간이지 인간적이지 못하네. 뭐 이런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인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고동님과의 차이를 짚어보자면 저는 앤드류도 인간, 원더랜드에 있는 태주도 인간. 어쨌든 대화가 가능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태주가 하는 말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시리처럼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리잖아요. 시리가 하는 말에 감동을 받진 않잖아요. 일단 어떨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목소리 톤부터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일정해. 너무 농담이고 아무튼 뭔가 그 시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아네? 얘가 고민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애가 아니라 필요하고 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긴 하죠 어쨌든. 근데 이제 원더랜드에 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AI들과 앤드류나 다 어쨌든 내 마음을 움직였다. 뭔가 감동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무엇 아닌가? 인간이라고 다 인간성을 갖추지
갖추지 않았잖아요. 정말 비인간적인 인간도 있고. 근데 뭐 우리는 이제 가장 쉽게 교감이 가능한 생물이라면 동물이 있겠죠? 동물한테서도 얘는 어쩜 이렇게 사람 같니? 라는 순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인간성을 갖춘 반려견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인간은 이래야 해의 정의의 어떤 범주를 명확하고 좁게 나눠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약하긴 한데 철학의 신이시잖아요. 제 추구미인 것 제가 그렇지 않아서 원래 인간성이라는 게 진짜 사람들만 다 원래 예전부터 규정하는 게 다 다르고 어떤 거에 중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인간성의 정의 완벽하지만 않으면 다 인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0% 완벽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인간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이센티니얼맨의 그래서 앤드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더랜드에 있는 AI 바일이나 AI 태주 뭐 이런 거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진짜 정교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진 거고 그들이 실수를 해서 뭐 그때 뭐 영화 후반에서는 바이리가 이제 자아를 찾고 그런 실수를 해서 뭐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완전 완벽하지 않고 진짜 100% 이성적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허점이나 완벽하지 못한 개인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그런 거가 인간이라는 거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간성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정도? 그쵸. 원더랜드에 있는 AI들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진 않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너무 잘 제공하죠. 맞아. 그래서 보통 그 정의하는 게 이성뿐만 아니라 어떤 뭐 감정이라든지 뭐 몸의 실제성, 뭐 물질성 이런 얘기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바이센테니얼맨에서 나오는 인간성도 좀 모호한 게 그 앤드류 말고 갈라테아라는 여성 로봇이 나와요. 근데 그 로봇은 그 이성적인 면을 진짜 아예 배제하고 정말 그 감정 100% 막 날라다니고 막 이래요. 맞아. 근데 그거를 앤드류가 되게 무시해요. 저 로봇 좀 꺼버려.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그럼 이 영화에서 제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이성 감성의 어떤 이분법 내지는 그동안 좀 그 휴머니즘 전통적인 휴머니즘에서 어떤 감정을 되게 천시하고 이성에 대해서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다루는 그런 시각에서 이 영화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굳이 또 여성에게 준 여성형 로봇으로 표현한 것도 좀 의문이 아니라 그냥 드러난 거죠. 전통적으로 그런 이성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남성, 그리고 감성적인 건 여성. 그렇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뭐 투표권도 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시각이 좀 여기서도 묻어나지 않았나. 맞아요. 아담과 이브 딱 그 생각났어요. 저는. 그 이브의 어떤 막 감성적인 판단으로 아담이 막 피해를 입은 게 마치 너무 감정적이기만 한 여성의 존재 때문에 인류 전체가 막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 막 이렇게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의 여지를 주는데 전 그게 정말 바뀌어야 할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핏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99년도에 나온 영화의 한계였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웃긴 건 고동님 말대로 앤드류는 정말 갈라테아를 무시하는데 자기도 나중에는 엄청 감정적인 면모를 맞아. 보인단 말이죠. 사랑 앞에서 결국 자기가 쟁취하고 싶어하는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무시하던 짓을 해요. 자기가 그 지점 역시 어떤 여성주의를 다 담아내지 못한 한계였다. 분명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필 그 갈라테이아를 처음 봤을 때 앤드류가 쟤도 혹시 나처럼 그 신경회로 변이가 있는 좀 말이 통하는 로봇인가? 라고 처음에 느꼈던 이유가 되게 현란하게 막 골반을 돌리면서 춤을 추는 걸 목격한단 말이죠. 그 부분도 전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뭔가 좀 이렇게 성적 대사화가 가능한 동작들을 하는 그런 걸 보고 그냥 딱딱한 다른 모델의 로봇들과는 다르다라고
인지를 했다는 게 되게 별로다. 그래서 그 앤드류가 집착하는 부분이 그 겉모습에도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서 로봇이 굳이 사람을 닮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 로봇은 각자 그 이미 정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적합한 모양이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인간형 로봇들은 왜 인간형이어야 되는 건지 그 연애를 가능한 조건이 인간형이어야 하는 건지. 근데 원더랜드는 아예 실체가 없잖아요. 만질 수 있는 물질성이란 게 아예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대비도 좀 흥미로웠어요. 여기서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물질성을 갖추고 인간과 비슷한 신체를 갖추는 게 어떤 사랑의 조건이라면 원더랜드는 정말 그런 물질성이 아예 없는 그냥 그냥 AI로만 이루어진 게 사랑의 조건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혹시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 아세요?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어머! 했는데 예주가 먼저 말해봐. 물질성에 대해서 이제 실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로봇이 인간의 모습을 왜 꼭 해야 하는가, 물론 저희 말했지만 그 처음부터 가사 로봇으로 등장할 때부터, 그리고 그 앤드류가 되게 뭐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자신을 옷으로 덮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른 로봇들은, 옷을 안 입고 있는 로봇들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진짜 인간의 형태로 아예 보이지 않는 그 생물이랑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쉐이프 오브 워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과 사랑이 뭔가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로봇을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외적인 거를 뭔가 포기하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거의 인간이라기보다는 물고기에 닮은 정말 괴생명체, 근데 또 초월적인 존재 혹은 신에 비유되는 어떤 이제 생명체를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게 되는데, 여자 주인공도 사실은 어느 정도 초월적인 존재라는 암시가 나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목에 이렇게 세 줄로 그어진 흉터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감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결국 이제 진짜 두 물고기의 사랑처럼 마무리되는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가진 불완전성은 그거죠. 말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수어로 소통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그 물고기를 닮았다는 그 괴생명체는 인간의 언어 없이도 소통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더 쉽게 사랑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심지어 정이 안 가는 외양을 갖췄는데도 저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범성애자의 비유일 수도 있겠다. 은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 양성애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잖아요. 상대의 성별이나 뭐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랑을 범성애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좀 세련되게 제시해보지 못하고 그냥 좀 답습하는 쪽으로 간 바이센테니얼맨이 약간 촌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인간의 외형을 갖춰야만 사랑이 가능할까?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어떤 콘텐츠 되게 별로였어요. 그럼 진짜 앤드류는 왜 그렇게 외향에 집착을 했던 걸까요?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이 어쨌든 그냥 보여지는 걸 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적으로는,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내면에서는 이미 이제 너 좀 인간 같다, 약간 다른 로봇들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를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외형이 변하지 않으니까 뭔가 아직도 로봇이다, 아직도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억울했으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인간이 되려면 외형까지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뭐 사랑했던 자그나 씨나 뭐 포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간의 형태를 한 잘난 남자들을 좋아하고,
그 남자들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후반부에 이게 완전히 뭐 뇌랑 몸이랑 이분법적으로 보진 않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앤드류의 뇌는 이미 거의 인간이라고 할 만큼 뭐 그렇게 뭐 공감 능력도 있고 발달해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 맛을 못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성관계를 못 한다거나 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몸을 바꾸면서 또 앤드류가 뭔가 다시 업그레이드 느낄 됐죠. 수 있는 네. 부분 그러니까 다시 뇌에서 다시 느낄 수 있는 부분 그전에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느낄 수 없다가 이제 그 감각이 생겨서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다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게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다고는 안 다루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결합하는 지점도 있고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다루고 있지 않나 하고 그 맛이랑 그런 걸 구현하는 그 구현이 되고 그리고 또 바뀌는 앤드류의 생각을 보고 느꼈어요. 이거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하다못해 내가 굽 높은 신발을 신으면 자신감이 붙잖아요. 어느 발표할 일이 있을 때. 근데 진짜 좀 신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앤드류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뭐 표현도 좀 풍부해지고 성격도 조금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근데 되게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영화에서 좀 잘 담아냈구나. 그걸 또 고독이 잘 짚어냈구나. 그러니까 사유에서 벗어난 몸의 실제성 그리고 그 몸의 존재가 곧 나의 존재라는 점을 좀 강조한 게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좀 그런 사유를 담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몸의 실제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우리 몸을 변형하고 강화하는 게 오히려 또 다시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럼 인간성이라는 거는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는 늘 이제 되게 핫한 질문인데 아주 근데 우리 처음에 원산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산지 얘기로 조금 가보자면은 태아가 어디부터가 태아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맨날. 그거에 대해 일부 이제 임신 중단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되게 연속적인 거다. 어디부터 배하고 어디부터 태아라고 할 수 없으니 낙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주로 많이 가는데 연속적인 거, 딱딱 나눠서 구획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라면은 다른 의미로 혹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어딘가 강화되고 뭐 어딘가 확장되고 이러면은 그럼 그것도 연속성이니까 다 인간인 거네? 인공장기로 몸을 뒤덮고 있는 로봇도 그럼 인간 시켜줘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추가적인 질문인데 이 영화 말고도 좀 인간성에 대해 질문하는 SF들이 많잖아요. 좀 그런 작품 중에 선호하는 작품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각자. SF 영화를 안 좋아해서 안 이 좋아하는 영화, 이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현실에 있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초현실주의 영화는 정말 잘 보는데 막 진짜 상상해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영화는 진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가 좀 어렵기도 했던 게 어쨌든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그리고 그 미래가 언제 다가올지도 감독들도 모르고 하니까 또 그걸 보면서 뭐 상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직접 제 현실에 적용시킬 생각을 아직 잘 못해서 그런 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저는 SF가 미래에 일어날 일만 질문한다기보다는 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현실의 문제를 좀 상징적으로 다뤄서 좀 돌려서 꿰뚫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정말 고대에서부터 했던 질문이고 그거를 이제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랑 정말 닮은 존재인 AI를 뭐 가져와서 얘기를 한다던가 라는 식이라서 저는 SF를 좋아하고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면서 봤던 작품이 그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인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의 꿈을 꾸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 되게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분하기가 엄청 어려운 시대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테스트가 있어요. 주인공은 그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그 안드로이드에게 시키는 사람이고 근데 안드로이드들이 계속 이제 회사에서 진화를 하는데 기억 칩을 씹는데 안드로이드는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아요. 인간의 그런 기억 칩을 심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인 줄 알고 그래서 계속 그 테스트도 진화하고 그거에 맞춰서 AI는 또 그 인간과 AI의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기술이 진화하고 그게 계속 그러면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얘가 인간인지 안드로이드인지 구분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구분하려고 골라내려고? 네, 아. 구분이 필요해서 근데 저는 그 안드로이드들이 자기가 안드로이드인지 모르고 인간인 줄 아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화자가 그 테스트를 수행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 화자도 안드로이드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엄청 이 안드로이드야 인간이야 그렇구나. 이러면서 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봐서 그래서 그 호적지몽이 여러 군데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꿈이야 생시야라는 말부터 해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게 결국에 진짜 명확한 답은 없단다를 고대부터 말해주고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가타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그 유전자 조작을 이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면 맞춤형으로 다 막 뭐 키는 몇으로 운동신경은 뛰어나게 막 공부는 이만큼 잘하게 어떤 직업에 맞춤형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세상인데 먼 미래에 근데 유일하게 자연 임신으로 그리고 유전자 조작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형제는 또 그러니까 동생은 둘 다 남자인데 동생은 그 부모가 유전자 조작을 적극적으로 해서 태어난 어떤 우월한 인간인 거죠.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자연 임신으로 조작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이 주인공이 부모를 원망하는 장면도 나오고 왜냐면 너무 살아가기 힘드니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게 막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조작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열등한 존재니까 뭐 좀 쉬운 일만 해.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뭔가 꿈도 꿔볼 수 없는 거예요. 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왜냐면 내 유전자는 거기에 맞춤이 아니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정의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이거 너무 끔찍한데? 근데 그걸 또 막 열심히 사람들은 막 그게 맞지 막 이러면서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화 속 세계에서는.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위험하다. 막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지금이라고 크게 다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고동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뭔가 엄청 먼 미래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얘기만 담는 게 아니고 그런 설정만 가져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되게 좀 재밌는 비유로 하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 국적을 줘야겠다고 원정 출산을 하고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유전자 조작과 뭐가 다르지?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날 뭔가 뭐 손에 많은 걸 쥐어주고 싶고 많은 걸 갖추게 해주고 싶으니까 자꾸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가. 다르지 않구나. 근데 그게 바람직한 걸까? 그게 그러면은 정말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탄생한 인간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실존주의에서 인간과 도구를 구분할 때 도구는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자신의 목적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뭐 어떤 삶을 살지가
탄생 전에 정해져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도구가 아닌가. 질 좋은 도구로 태어난 거네요. 근데 또 그 자기의 목적을 찾고 이 과정이 사실 고통이란 말이죠. 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내 선택에 따른 결과를 뭐 다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게 엄청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부러움도 느끼지 않는 삶이 어떻게 그 행복의 관점에서는 더 행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의 나는 그러니까 지금의 고독은 자유를 알고 평등을 알고 해서 느끼는 불행함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저렇게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지? 그리고 뭐 왜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불행이 있는데 이미 나의 목적이 다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거를 부러워하지도 않겠죠. 그런 사회라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저는 그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원더랜드 서비스에 거의 중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져있던 정인이 그 남자친구가 깨어나기 전까지가 오히려 제일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을 나누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깨어나기만을 바래왔지만 깨어나고 나니 마주해야 하는 현실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두 영화 다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관점에서 어쨌든 험난하고 좀 험난한 길을 가고 서로 상처도 받고 뭔가 의견의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게 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순탄하고 그냥 평면적인 그런 사랑은 진정한 감정 교류도 없이 그렇게만 이뤄지는 거는 진짜 인간과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맞을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짜 리얼한 인간성을 갖춰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에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그러니까 행복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일단 저는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질문들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행복했고 전 정말 고독이랑 반대된다고 느끼는 게 아직까지 그 상상의 수단으로서 현실까지 끌고 오는 게 조금 아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고독과 루키의 말처럼 그거를 지금 현실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생각보다 진짜 그게 미래나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잘 얘기를 했고 영화를 보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참 즐겁다. 같은 말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만 반복됐다면은 오늘 녹음이 참 재미없었을 텐데 서로 생각도 다르고 그 생각을 지니기까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게 참 재밌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 팟캐스트로 시작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디깅 어게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